에, 오늘은 우리 장자 외편의 세 번째 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편이 뭐죠? 변무편이고, 두 번째가 마제편이고, 세 번째 편이 거협편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거협편을 했는데, 거협편을 하다가 약간 다른 연결된 얘기를 하다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주인 유인물, 우리 공부할 내용을 한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거역편을 하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들이 전부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강의 전체적인 요점이 뭔지, 맥락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역편과 그 다음에 제유편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미 했는 두 편을 변무편하고 마제편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특히 오늘은 변무편이 핵심적인 내용과 마제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 걸 할 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이 변무편은 네 편에 인간세의 심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심재의 핵심적인 메시지하고 여기에 결론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변무편 하지만 첫 시간은 변무편을 하지만 그것이 인간세의 심재 이야기, 인간세가 뭘 이야기하느냐, 심재가 뭘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변무편을 하면서도 심재의 메시지를 요점을 아마 거기서 심재가 뭘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제편도 뒤에 얘기가 덕충부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편도 이 덕충부의 메시지를 오늘 또 안 들었으니까 또 들었더라도 잊어버렸으니까 덕충부 얘기도 아울러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무편은요. 변무라는 것은 발가락이 붙었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앞에 변무만 얘기하고 변무 다음에 지지가 나와요. 지자는 가지지자에다가 손가락지, 가리킬 지 있잖아요. 그거는 육손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가락 붙은 자와 육손이 말하자면 우리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병신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이거를 두 개 딱 내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내 몸에 신체적인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신체적 이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주제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철학적 질문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장자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저는 타당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느껴요. 제 개인적 입장이지만 굉장히 철학에 중요한 입장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다.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유의 방법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나를 정의한다고 해서 나를 알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이효걸이라고 불렀다면은 이효걸이라는 명칭을 부르는 순간에 나라는 게 정의되고 그걸로 고정이 돼가 나라는 실체가 밝혀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색을 하면은 나를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의, 라벨을 붙이고 언어적 정의를 하면 내가 파악이 되는 겁니까? 파악되지 않죠. 이름을 준다고 해서, 명칭을 준다고 해서 그 실체가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색을 통한 나의 실체를 밝히려는 질문은 저는 이거는 언어적 지식, 사유를 통해서 자기를 알려는 방법 자체가 자기를 파악하는 방법이 못 되는 거다. 이 질문 자체가 사색을 통한 자기 정의를 내리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나를 알아가는 방법, 마제는 나를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 사실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새로운 접근법이지만 이거는 전통에서 불교에서도 그랬고 이 장자 철학에서도 노자 철학에서도 우리는 사색을 통해 사유를 통해서 나를 아는 방법이 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방법을 끈다라는 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현대에 와서 워낙 사색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길들여져 가지고 그것 이해 방법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나는 생각해서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질문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불구자가 됐다.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붙었으니까 발가락이 4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전부 주변에서 야, 손가락 그 수술하면 깨끗하게 정상인처럼 되더라. 그 수술해. 내 병원 소개해 줄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이게 보통 손가락 6사람, 6손이를 5손가락으로 만들고 발가락 붙은 거를 갈라서 5발가락, 4발가락을 5발가락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기를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죠. 남의 시선이 정상적이라고 파악하고 남의 말이 다 그렇게 떠드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신체적인 형상이지만 남의 보편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일반적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신체를 평가하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라는 질문을 이 첫 번째 던지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이 모두가 유행하는 보편적 관점을 남의 시선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 잘못됐다는 것을 두 번째 이 주제에서 나와요. 그게 유명한 여러분이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이어 붙이면은 근심을 할 거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자르면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니까 길다고 남는 것이 아니고 짧다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오리와 학, 오리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길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길다 그러니까 잘라라 하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의 다리가 긴 것은 학이라는 짐승이 갖고 있는 자기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오리는 오리가 짧게 해가지고 뭐 물 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표준적으로 우리가 정해서 야 그건 너무 짧아. 오리 다리처럼 목이 짧다 뭐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타인을 평가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니까 자르고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관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자의 그 외편을 이 말이 워낙 유명해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면 슬퍼하다 이런 말이 우리 쏙 들어오는 거니까 그걸 타이틀로 해서 제목을 붙인 장자 소개책도 있어요. 워낙 그인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 신체에 남걸 다르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유행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 자기를 평가.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기를 바라보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무너져요?
자기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 자기가 진짜 내면에 갖고 있는 게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받아도 나를 평가하면.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 변무편에서 세 번째 타이틀은, 뭔 얘기냐면은, 자, 그러면 우리라는 게 도대체 뭐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한문을 안 쓰겠습니다. 한문 쓰는 게 너무 또 뭐 어렵다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내가 매일매일, 내가 저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그 나의 형상과 모양과 내 기질이 요즘 말하면 유전인자, 나의 DNA 코드가 어머니, 아버지 반반 차이가 내 나름대로 이게 똑같은 게 한 개도 없어요. 내가 DNA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타면서 갖고 있는 게 있고 또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소화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뇌라는 형식이 세포가 증식하고 늘어나요. 이걸 두 가지, 내가 매일 나란 존재가 뭐냐, 타고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내가 살면서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형상이 달라져요. 형태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세포가 증식되고 세포가 번식하고 음식을 맡아 소화하고 배설하고 계속 내 몸에 그런 변화가 끝없이 이어지는데,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는 생득,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거기에 어떤 한문으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천하 만물은 계속 끊임없이 뭔가 이 증식하고 이게 뭐 타고나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중에 내 타고난 뭔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나의 DNA 코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분명히 내인데 있는데 난 몰라요. 그래서 천하유연, 유연이 생, 모든 건 자발적으로 뭔가 자꾸 생겨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동원, 이게 계속 뭔가 이 주위 상황하고 상호작용해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왜 얻어지는지를 우리는 모른다. 이 부지. 이 얘기예요. 거기에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물은, 그러니까 천하유연 계생, 이 부지기소이생, 동원생득 계득, 이 부지기소이득. 다시 말하면은 그 말은 내가 해석했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자기가 계속해서 모두가 뭔가를 계속 타고나면서 뭔가 생겨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려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생하는 걸 아무도 모르고, 부지라는 말이에요. 또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 뭔가를 얻어지는 게 있어요. 음식을 먹고 소화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소화가 뭐가 얻어지지 내 몸 안에 변했는데 우리는 그게 왜 얻어지는지 그 코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알아가는데, 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 생성 바뀌어가는데 진짜 일어나는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과 득의 과정을 우리는 지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색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아는 거는 엉뚱한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알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내가 사색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정의된다고 해서 내 몸 안에 매일매일 진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자기도 몰라요. 그 내가 아는 건 외부 정보를 지식으로 채워가고 내가 아는 건 딴 거 아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변무편에서 이제 전통적 철학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를 물고 나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 시선으로 나를 보지 말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지라는 과정으로서 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나를 파악할 때 외부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도 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파악하는데 지라는 걸 과정, 사유의 과정, 지식을 통해서 나를 정의 내리고 안다고 해서 내가 그 내 사유 속에 내가 정의 내리는 속에 내라는 존재가 파악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를 사색하는 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장자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이것은 심재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맞춰보기 너무 똑같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나라는 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이건 뭐죠? 나를 알기가 아니고요. 나를 느끼기예요. 한마디로. 나를 느껴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적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그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총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총은 뭐예요? 귀로 듣는 거. 이거 명은 뭐예요? 보는 거. 여기는 명 발달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일단 직접 느껴야 되는데 이 느끼는 거는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자신을 느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한 발 앞서 나가면은 이 중에 여기는 듣는 걸 이야기했는데 전통적으로 요걸 얘기해요. 요걸 더 많이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요거는 귀와 눈. 자, 우리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사유의 방법이 아니라 눈과 귀를 통해서 자신을 느끼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총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귀는 바깥의 대상을 받아들여서 언어적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의미를 파악해요. 귀가 그렇게 하니까 이 지적인 이 감각에다가 지적인 걸 개입하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본문에서 설명할 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우리 몸이 아까 우리 몸이 타고나고 계속 세포가 계속 증식하고 영양 섭취하는 과정이 나의 끊임없는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인데 그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능으로서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해요. 왜 느끼냐? 눈과 귀가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눈과 귀가 어떻게 엉뚱한 짓이냐? 바깥을 보는 정보 처리하는 데 끝나고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듣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말하는 총명이라는 거는 거기에 문장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말하는 총명이라는 건, 내가 말하는 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문피.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바깥의 걸 정보를 처리하고 바깥을 보는 게,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게 이 총이 아니고 자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제대로 듣는 거고, 내가 말하는 보는 것이라는 건 바깥을 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자신을 보는 게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느껴야 하는데 자신을 보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지난번에 제가 본문할 때 설명했는데 우리 신체가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때도 온몸의 세포가 다 이게 기관 조직이 다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혈관이 통하고 신경망이 다 통해가 계속 끊임없이 여기에
그 소화하고 뭐 피를 만들면 다 온몸에 계속 끊임없이 해. 호흡을 해도 그것이 산소를 전 온몸에 세포를 하고 그 유통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숨 쉬고 호흡하고 뭐 이 신경이 전부하는데 우리는 자기 몸의 신체적 전부 다 한마디로 전부 다 네트워크가 이어져 있어요. 전부 다 아주 정밀하게 이어져가 계속 역동적인 하는데 우리는 요 지적 활동이 그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오는 정보만 요 CPU 컴퓨터 보면 요 머리 안에 정보 바깥에 있는 정보만 처리하느라고 이걸 우리의 뇌가 우리 몸에 일어난 변화에 아무 관심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다 끊어놨어요. 지적인 거는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데 급급해서 자기 안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걸 한 번도 여러분 느끼고 안 해요. 언제 하냐? 갈증이 있고 배고프고 아플 때만 저 발톱 밑에 뭔가 가시 하나 찌면 그때 이 네트워크 뇌하고 연결이 돼요. 아프고 이상한 병변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 몸의 신체적인 뇌와 관심도 없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정밀하게 순간순간에 다 연결하고 유통되고 있는데도 이 뇌라는 거는 엉뚱한 정보를 처리한 지 급급해서 진짜로 신경망으로 연결된 내 몸의 온갖 변화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이 커넥트 연결망을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고 듣는 능력,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파악하지 말고 자신의 연결망을 일단 되살려야 돼요. 신체적 연결망을.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내 몸에 온몸에 호흡이 들어가면 그 호흡이 내 몸에 전체를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내 몸에 꼬르륵 배꼽에 뭐 할 때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여서 내 몸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유가 우리 지금 이 장자 철학과 노자 철학은 뭐예요? 기본이? 도를 찾는데 도를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사고를 통해 찾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딱 하면 마치 도를 찾는 것처럼 도는 그렇게 말하자면 지식, 사유를 통해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게 뭐냐, 바깥에 있는 우주 전체의 그물망과 진실, 그게 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도가 뭐예요? 그 도는 일단 내 신체적으로 중간에 이렇게 스키프가 딱 떨어져 있어요. 진짜 도는 뭐냐면 내 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도예요. 내 몸이 도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도를 찾아가는 게는 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있는 존재의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그래서 자신을 느껴야 되는 거죠. 사유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일천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가 비도 우회로를 돌아서 상징적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중간에 두 번째 타이틀 중에 뭐 길다고 남음이 있는 게 아니고 짧다고 부족한 게 아니다. 이거 말 뭐 거기다가 오리다리니까 쏙 들어오는 말이긴 한데 그게 이런 말과 연결되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이건 얘기해야 될 얘기다. 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자신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사유를 통해서 엉뚱한 정의 내리고 언어적 의미를 찾고 그러면서 정의 내리면 내가 고정된 실체가 정의될 수가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진정하게 파악하는 방법, 이건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는 내가 자연에 있는 그 하나의 자연의 어떤 전체 실체가 내 몸으로 딱 구성돼 가지고 똑띠나 떨어져 나와 내 나름대로 하나의 도체예요. 그러면 그 도를
내가 있는 정신과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내 몸 안에 구성된 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발견하고 그걸 느낄 때 이 거대한 자연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 자신을 파악하는 방법이 이쪽에 총명인데 이게 왜 심재하고 연결이 되는가를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심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재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난번에는 뭐 덕충구까지는 대강 뭐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중심은 그때 일단 장자의 소유가 무슨 뜻이다. 인생은 잘 놀다 가는 것이다. 그랬고 두 번째 재물론에서 한 얘기가 그 재물론은 인간이 거기도 이번이 뭐냐면 도를 파악하는 방법에 이 지의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는 언어와 관계 있고 언어는 계속 일반적인 거 추상적인 거 찾는 거다. 그러니까 도와 연결이 안 된다. 사유의 방법을 넘어서 다른 길로 도와 접속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론은 우리의 사유의 방법이 파탄에 이른다는 걸 증명해 놓고 나중에 사실은 물화, 내가 일종의 사물, 도체의 실체다. 도의 존재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편에 이제 양생주 나오고 4편에 이제 인간세인데요. 이 인간세, 지난번에도 이 인간세는 인간의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이 한마디로 인간세라는 것은 앞에 1편, 2편, 3편은 내 안에 문제를 얘기했어요. 점검을 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남하고 만나야 되잖아. 인간의 세상하고 만나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요? 갈등과 충돌이 생기지요. 자,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가 내가 삶의 어떤 기쁨과 뭐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찾았다고 친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딴 사람과 딱 만났을 때 당장 무너져요. 싸우고 갈등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지향하는 바도 다르고.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인간세는 그걸 다루죠. 그래서 인간세 주제가 많이 나와요. 7개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 제자 안회를 통해 가지고 이 임금인데 가가지고 임금을 좀 이게 말하자면 인리의 정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회가 선생님 공자인데 배우는 걸 때로 그 사람들은 이게 이 도덕적 정치를 하도록 내가 설득하러 가겠다 하고 공자 찾아가 가지고 한 대화가 이게 그러니까 이 권력자인데 아주 뛰어난 도덕군자 또는 지식인이 설득하러 가는 얘기예요. 남을 설득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 문제 공자도 이 공자의 입을 통해서 장자가 항상 이 얘기는 공자의 입을 통해서 해요. 공자 사상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는 가면 죽는다. 왜? 네가 갖고 있는 이 가치를 남의 가치인데 어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권력도 갖고 있는데 그 게임 해봐라. 지식과 권력 게임하면 누구 이기는데? 권력이 이기지. 왜 남의 말로 어거지로 네 생각을 남인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니는 죽는다 이런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남을 설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말과 지식으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덕충부에서는 요게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덕충부에 나와요. 그 유명한 에테타 얘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관 그러니까 이 인간세 첫 번째는 설득의 문제, 남을 설득하는 문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외교관이 남인데 갔는데 외교관이 외교관이 국가 임무로 가잖아요. 가면은 이게 설득 안 하면 국가가 큰일 나고 설득이 안 되면 지 개인도 명예도 지고 국가도 낭패나고 설득을 하자고 막 맨날 지 건강이 말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명예도 얻고 부를 축적하고 상승에 올라가면은 가정 돌보면 안 돼요. 주기 사유로 직장에 봉사해야 돼요. 그럼 뭐가 무너지냐? 가정과 건강이 무너져요. 이 문제.
그 문제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는 그래서 가족의 화목과 자기 건강을 희생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출세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런 걸 가정생활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면 회사에서 막 왕따 당하잖아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 얘기해요. 세 번째는 교육의 문제예요. 골 때리는 말 안 듣는 놈 교육 어떻게 하지? 그게 또 이 왕세자 뭐 이런 사람을 교육하는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이 인간세에서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답은 첫 번째 딱 나와요. 심제하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남하고의 만나서 갈등할 때 첫 번째 네가 돌봐야 될 문제는 네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남을 설득하거나 네 말이 통한 건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중요한 건 이 세상 살아갈 때 네 마음을 다치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난다. 마음을 다치는 게. 그러니까 이 갈등에서 주목할 건 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제 이야기 나와요. 심제. 제자 가지런히 제자고요. 볼시자 표현입니다. 심제. 심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제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남하고 숱한 갈등을 맞이했을 때 너는 첫째 뭐를 주목해야 되지? 네 자신의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네 자신의 마음이 죽지 않도록,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문제도 제일 그 관심도를 1차 과제는 너 마음을 다스려라.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원리는 자기 마음 다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치면서 남에게 내 말을 설득하고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심제. 마음을 관리하는 문제예요. 그 심제가 제가 아까 그 변무편에서 자기를 파악하는데 어떤 방법, 지적인 걸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자기를 느끼게 하는 것. 자기 자체가 우주의 실체의 압축판이잖아요. 내 안에 도의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질을 가지고 내 안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난 못 파악해요. 엉뚱한 거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다른 다른 방법이 가장 우리가 오감인데 이 뒤에도 그렇죠. 오감을 망가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오감을 아주 섬세하게 외부의 감각, 아까 보는 눈이잖아요. 그죠? 귀거든. 귀의 소리의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음악가들이잖아요. 음악가가 진짜 존재론적 기준에 가면은 거기에 온갖 의미와 뭐 오선제고 무슨 의미 이렇게 하고 자꾸 갈래를 치고 하면은 엉뚱한 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의 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감각의 전문가. 보는 게 전문가가 있고 뭐 이런 전문가 이런 것의 전문가가 이게 결국은 핵심은 지식하고 갈래지어가지고 전부 스페시파이 나누고 갈래지고 복잡하게 하면은 이게 감각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 존재에 관해서. 그거는 끝도 없이 헷갈리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인간세에서 심제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유명한 심제 딱 보면 우리가 이제 장자를 배우면은 심제가 장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주제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 그 심제 문장을 딱 보면 한 서너 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심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자, 그 심제의 그 문장을 제가 심제는 제일 첫 번째 어떤 얘기냐면 약일지. 일단 뜻을 한 가지로 정신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약일지. 응? 약일지. 하나의 그 생각을 딱 일단 모으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은 소리 듣는 거 얘기해요. 이것도 듣는 거 얘기해요. 심제를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라 하면은 이거 불교의 명상도 잘못하는 사람이 마음 다스리라 하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이 생각하기인 줄 알아요. 생각 안 하면 생각에 갈래를 쥐고 계속 생각만 떠오르죠. 그거는 끝도 없는 길이에요. 그게 망상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스릴 때 듣는 거 얘기 먼저. 무청, 듣는 것은 귀로 듣지 말라. 이래요. 듣는 것을 귀로 듣지 말고, 뭐로 들으라? 마음으로 들으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으라. 귀. 자, 그 처음에, 일단 이걸, 일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뭐예요? 이 소리를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나와요. 그래서 듣는 소리가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듣는 것은 요게 어때는 두 번째는 또 이게 진짜 다 진짜예요. 들어오는 소리는 귀에서 스탑해라 이 말이에요. 귀에서 스탑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마음에는 더 어떻게 하냐. 요게 귀에 마음은 어디서 얘기하냐면, 처음에는 듣는 소리는 귀에서 스탑시키고, 마음은 어디에서 멈추냐 하면은, 마음은 귀에서 멈추라는 거예요. 마음은 부에서 멈추라. 이게 뭐냐면 기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쉽게 이해하세요. 자, 소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소리가 들어오면 그냥 소리가 들어왔다. 이래 지난번에 제가 벽암록 설명할 때도 얘기했어요. 친구하고 아주 안 좋은 친구가 자기하고 같이 간다니까 누가 한마디 했어. 그러면 여러분 딱 듣는 소리가 뭐예요? 생각이 하면 안 그래도 내하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앞에서 그냥 중얼이고 갔다 소리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들여요? 그냥 바람 소리, 새 소리처럼 저 미친놈이 짓거리고 지나가는구나. 그 의미가 내인데 안 들어와요. 그 얘기예요. 소리가 귀에 들어오고 귀는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데 마음은 지금 요 흔드는 거기에 의미, 지식의 지적인 기억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소리, 새 소리 들고 여러분 화 안 내요. 그러나 사람 소리 들으면 화나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의미 체계, 언어적 의미 체계 기억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의 마음에서는 지금 뭐 이상한 요 소리가 그런 식으로 이상하다라는 거로 그냥 하는데 이상한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서는 그래서 이거 귀에서 들어오고 또 마음에 들어온 거는 그냥 새소리 바람소리처럼 한 소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 누가 화를 냈다. 영어 하나도 안 들리죠. 영어 발음만 들려요. 의미 안 들어오잖아요. 왜? 언어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국어로 우리가 내 마음하고 내 가치가 충돌되는 거 하면 화가 나요. 근데 똑같은 걸 영어나 소련어로 러시아로 하면 내가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소리 울림만 들었어요. 영어로 했구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그냥 부모처럼 느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거까지 딱 비우면은 마음에 지적인 패러다임, 지식이라는 기억이라든지 자기 이런 걸 비우면은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하자. 이 기라는 거는 그럼 뭐냐? 기하자. 이 기에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응, 바깥에 하고 내하고 진짜 제대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인데 의미가 있으면 내하고 충돌하면 이게 내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비어있는 곳에서만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즉 내 몸의 신체도
여기에 지식이나 의미 체계가 딱 들어가면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적인 판단을 하면 내 몸의 네트워크에서도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해체를 시켜버리면 내 몸이 소통되는 거예요. 그게 지를 비우는 거예요. 지식을 비우면은 이 허자가 바로 심재다. 그러니까 지식을 비우라는 거예요. 심재라는 거는 마음속에 있는 지식의 그늘을 걷어내는 걸 말해요. 일단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이제 제가 연결시키라는 그 말인데요. 거기에 이목, 부순 이목, 요게 네 통이 외심지. 자, 여기서도 이목이에요. 자, 내 안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는 많은 실체들과 서로 소통은 어떻게 하냐? 이목을 돌아가지고 안에서 내통을 하지만 안에서 내 몸이 이 흐르 통하는 거는 이 귀 복고 듣는 걸 가지고 내 몸에 소통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러나 마음에 있는 지식하고는 지식하고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네트워크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 이 얘기도 마지막에 이목, 즉 듣고 총명하고 똑같고, 요것이 비어있다는 거, 기라는 이야기인데 기에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허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지식을 배제하는 거예요. 지식하고 연결시키지, 지식을 연결시켜 요게 빳빳해져가 소통이 내 몸의 네트워크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거 비우면은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파악하는. 그러면 전율이 느껴요. 여러분들이 바깥하고는 여기에 무슨 이게 신경망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여러 부분하고는 다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연결망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못 느껴요. 이 최종적인 판단은 지가 딴 엉뚱한 외부 정보를 처리하고 바빠서 자기 몸에 연결을 하고 아무 정보를 처리 안 해요. 그래서 요 놈을 비우고 그 나름의 나머지를 가지고 내 몸의 연결망을 회복을 하면 자기를 느낀다. 우리가 이 세상 할 때 자기를 느끼면은요, 여기에 많은 걸 느끼면요, 요걸 한 단계 건너가서 사물하고도 느끼고 주변하고도 느끼고 타인하고도 연결망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요. 근데 1차적으로는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변무편의 핵심은 처음에는 자기 몸을 남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도 잘못됐고, 그죠?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잘못됐다. 내 몸에 일어나는 생득이라는 끊임없는 자기 변화는 총과 명, 귀와 눈을 통해서 외부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느끼면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자기를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파악하고 느끼는 게 이 변무편의 재구성이에요. 아주 5분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오늘 그 심재 얘기했잖아. 그죠? 그 심재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한 방 5분 남아서 그랬는데, 심재 인간세 편은 앞에서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막 부닥쳐매는데, 제일 처음에 그러면 그런 모든 갈등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 마음을 상처받지 않도록 네 마음을 관리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재는 어떻게 하느냐? 지식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눈과 귀를 외부를 정보로 쳐지 말고 자신을 느끼고 바라보고 자신을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너가 회복된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간세의 그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바깥의 갈등을 내 안에서는 정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사회가 다 되나요? 내가 움직여서 나의 뜻과 생각으로 남하고 오는 것만 부닥친 거 내 혼자 정보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남하고 연결해서 나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지? 인간세 두 번째 그 얘기 나와요. 그게 유명한 네. 아유, 우리 교장 선생님. 네. 승무리 유심. 요 뒷구절도 하나 있죠. 탁 부득이 양중. 예. 일단 이것만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굉장히 그때 할 때 신나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어요. 인간 세상에 갈 때 내 마음 다치지 않은 나 관리 하나만으로 세상 남하고 다 어울릴 수는 없어요.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개의 원리가 필요하죠. 이게 승물이 유심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을 타고 놀아라. 제가 이 얘기가 한문이 어려우니까 비유를 딱 했어요. 그때 뭐 비유했느냐? 윈드서퍼 얘기했잖아요. 윈드서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윈드서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동해안이 양양 쪽으로 아주 세계적 명소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윈드서퍼들이 바다에 가면은 첫째, 바다가 잠잠하면 뭐예요? 김새써요. 파도가 쳐야, 파도가 급하면 급할지 아주 거셀수록 이거는 신나는 놀이가 가능해요. 파도가 잔잔하면은 그건 재미없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도 경랑이 일고 파도가 나면은 더욱 신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쫙하고 전부 다 눈 감고 명상하고 웃기만 하면은 더럽게 재미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인생 각가지 인생의 경랑들이 8가지 몰려오는데 그 경랑은 너의 인생을 익사이팅하고 아주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친 파도가 될 수가 있다. 다만 너가 그 파도를 잘 못하면은 그 파도의 경랑에 휩쓸려 죽어요. 우리 인생의 파고도 우리가 잘못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게 심재라는 마음의 그걸 가지고 유연하게 마음을 갖고 가면은 인생이라는 뇌부에서 오는 경랑이 있으면 일수록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드라마의 갈등 구조가 복잡하면 재미가 더 있어요. 그 드라마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가 왜 재미있을까? 아주 갈등이 심하고 이 변화무쌍한 게 왜 더 재미있을까? 여러분이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었다 하면 다 노해요. 몸서리 나잖아요. 왜? 당장 거기에 위험이 순간순간 도사리기 때문에 그걸 빠져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드라마를 보면 관찰자지요. 관찰자니까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돼가 재밌잖아요. 우리가 인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실제 리얼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동시에 나는 관객이 되라는, 내 인생의 관객이 되는 거치를 딱 하면은 그게 심재의 원리예요. 심재라는 거는 내가 정한 마음에 내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놀이를 하면서 놀이 위에 순간순간에 파도의 경랑으로 하면은 그 위기를 하지만은 한편 그것이 의식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익사이팅 하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원리. 이 마음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벽암록할 때 우리 인류는 인간의 뇌, 인간의 마음 사용법을 언어를 사용해서 지식 알기 운동을 고나케가 외부를 다스리는 파워를 증가시켰지만 마음에 또 다른 능력이 있다. 그게 뭘까요? 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각이라는 게 뭐냐?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또
마음은 마음을 포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 저 제유편에 나오는 포신이 정. 포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은 마음이 자기 마음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자기 초월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본다 아까 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서 이걸 요약을 딱 하는 게 견성이에요. 불교에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견성하면은 성불을 한다는 얘기가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보는 건 외부를 보는 게 아니고 놀랍게도 마음은 마음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딱 보는 거예요.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 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세음보살도 관, 지관할 때도 관. 이 관이라는 게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파도놀이를 하면서 그 순간에 내가 마치 그 장자의 소요위의 대붕해처럼 내가 노래하면서 위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놀이하는 자신을 느끼고 죽여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느끼면 우리가 어린애들 싸우는 거를 관찰자가 되면은 싸울 일이 없는데 쟤들 왜 싸우지 그래요. 자기가 관찰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하면서 동시에 관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관찰자가 되면은 마음이 클린업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이 유심. 우리가 윈드서퍼가 경랑이 아주 요란한 윈드서퍼를 즐길 수 있다고 자칫하면은 그 경랑에 빠져 죽을 수 있지만 마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고 관찰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은 멋진 놀이가 가능하죠. 아까 성물이 유심, 놀이하는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놀이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일단 10분 쉬다 갈게요.